보니까 또 이것도 놀라운 기록인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민선 4기, 5기 하시고 한 텀을 쉬셨다가 지금 이번에 민선 7기에 또 당선되신 거죠. 그런데 신안군 하면은 이른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소속으로 2번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 돌풍이 불 때도 또 무소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3번 다 무소속으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또는 선출직 가운데 전무후무한 기록 같은데요. 민선 1기, 2기, 3기, 4기까지 사실은 3기까지가 지역에서 선출되는 분들이 했었는데 좀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정치인이 이제 군정을 맡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선 4기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좀 나이도 젊고 그러지만 행정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 한번 선택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출마한 지 23일 만에 당선이 됐었는데 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엔 정치적인 뭐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지방자치가 3번 끝나고 4번 시작되는 마당에서 조금 행정을 잘 아는 사람 또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보증되는 친구가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결과가 됐지 않았나.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는 고민 거기서 그 정당의 선택을 받으면 당선도 쉽고 선거운도 쉬운지 뻔지 알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도 군수, 두 번에도 군수인데 차라리 지난 4년 때가 열심히 일했던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주민들 선택을 받아서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해주면 그만 두는 것이고 나를 선택을 해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묻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네, 참 대단한 기록인데 어쨌든 2번 하시고 한 번 쉬셨다가 이번에 되셨으니까 법적으로는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미 지금도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아무도 깰 수 없는 그런 기록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군수님의 성공 노하우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군수님은 보니까 행시 출신도 아닌데 일반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오셔서 하남 부시장까지 쭉 내무부에 승진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하남 부시장 거쳐서 이제 선출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셨는데 본인의 성공 비결 3가지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첫째는 그 어느 곳에 어디에 위치하든지 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어디든지 위치해 나의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 앞으로 걸어갔던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능력을 보일 수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닥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종전에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바라봤고 일상적으로 바라봤던 것 중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늘상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것을 그게 어떨 때는 꿈속에서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뛰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가지고 네. 업무를 하게 되면 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 최초로 이제 100년 동안 안 했던 야간에 여객선을 띄웠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영버스를 운영했던 부분도 해수부에 가서 부딪혔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침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날 기회를 주어서 다른 시장 군수들은 돈을 주라고 했는데 저는 제도를 고쳐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야간에 배를 다니게 해주면 우리는 돈 안 줘도 개발이 된다. 이제 전 섬이 밤에도 배가 다니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처번도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여건들 중에서 본인이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결국 100%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50%가 되고 10%가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단 1%가 된다 하더라도 1%가 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늘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성공 비결: 부지런함, 창의성, 그리고 겸손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군수님도 뭐 승승장구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위기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올라가는 길만 있겠습니까? 2014년도에 사실은 제가 와이프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이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주민들은 계속 한 번 더 하기를 원하고 가족들은 일단은 와이프가 이제 나은 뒤로 다시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중간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와이프 병세가 급격히 이제 악화가 되니까 제가 이제 공천도 받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이 확실했는데도 제가 과감하게 정치는 제가 4년 동안 군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사표를 냈는데 시중에서 뭐 구속됐다. 특정 또 어떤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만두게 됐다는 별별 이렇게 루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정말 어렸을 것 같은데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내 지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적인 엄청 배신감, 또 저도 모르게 밤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지 않고 도서관, 그리고 이제 산에 사실은 이제 서울에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이라든지 숲속길을 혼자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배낭 메고 여행도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농어촌 지역 같은 데가 내가 또 4년 동안 또 군정을 맡으면서 어떤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점은 없었던지, 주민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인지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힘들었지만 또 주변에서 그래도 또 몇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준 사람이 있어서 4년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어려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극복하셨지만 역시 주변에서 아픔을 함께 해주는 조력자들이 있었으니까 극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너무 어렵잖아요. 흔히들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지금 도시에서만 우리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찾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에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농어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털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돌아오는 젊은이에게 네가 알아서 정보도 찾고 업종도 찾고 돈도 마련하고 그리고 모든 판매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벤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농어촌에 와서 정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이번에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김사관학교, 또 왕새우 사관학교, 개채굴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교육을 마치고 나오고 나면 군에서 투자해야 될 모든 돈을 융자에 보증해서 융자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가도 다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판매도 책임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50명의 정예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정착하게 만들고, 융자도 해주고 또 창업도 해주고 허가도 내주고 또 판매도 도와주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실제로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요.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군순이 같으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방 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것은 바로 분권형입니다. 자율형입니다. 그걸 주면 그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런 자율성과 또 세계적인 관계에 있어서만 협조를 해주면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국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약 때문에 국가가 깊이 지원하고 또 촉진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상당한 감시, 견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게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해준다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 여러분 꼭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로 농어촌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에는 정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또 취업의 눈을 농어촌으로도 한번 돌려주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우량 신안 군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신안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의 신안 군수님을 모시고 박우량 군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천사의 섬 신안의 비전과 그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